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생각만 해도 힘든 일이죠.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법적, 재정적 절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잡한 과정을 알기 쉽게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물론 슬퍼할 시간 충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장원 세무사님 말씀처럼 그 감정에만 너무 빠져서 정해진 기한을 놓치게 되면요, 나중에 정말 머리 아픈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뭘,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제가 명확한 로드맵으로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모든 과정이 아주 중요한 법적 세금 마감 기한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돌아가신 후 한 달 안에 무조건 끝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서류 작업들입니다. 일단 이 세 가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그야말로 첫 단추입니다. 특히 사망신고, 이게 공식적으로 모든 상속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건데요. 이 신고가 딱 접수되면 고인의 은행 계좌가 바로 동결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혹시 몰랐을 수도 있는 부모님의 재산이나 심지어 빚까지 싹 다 찾아서 알려주거든요. 이걸 안 하면 사실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짜 실용적인 팁 몇 가지 드릴게요. 서류는 한 번 뗄 때 여러 통 떼어두면 나중에 시간 버는 거고요. 장례비 영수증, 이거 잘 모아두면 세금 꽤 줄여줍니다. 그리고 고인의 휴대폰, 이거 의외로 중요합니다. 바로 해지하지 마시고 최소 1년은 유지해보세요. 혹시 모를 채권자나 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3개월 차입니다. 이때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한 재산과 빚을 보면서 상속을 받을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는 시점입니다.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만약 빚이 너무 많아서 자식들이 전부 상속 포기를 하잖아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가 되는 거예요. 내 손주나 형제자매한테 그 빚이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 그러면 대부분은 상속을 포기하고 딱 한 명만 한정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명 선에서 모든 빚 정리가 끝나고 더 이상 다른 가족들에게 빚이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비, 6개월 데드라인입니다. 바로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돌아가신 분 재산만 계산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상속세랑 증여세는 거의 한 세트라고 보셔야 해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돈, 이것까지 전부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거 보세요. 9년 11개월 전 일까지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국세청이 얼마나 꼼꼼하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깜빡하고 신고 안 했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은 우리가 못 찾는 자료까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10년치 은행 거래 내역을 싹 다 준비해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한 통장까지도요.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던 큰 돈이 오간 기록이 있다면 이게 왜 오갔는지 미리 정리해둬야 합니다. 6개월, 이 모든 걸 하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미리미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하면 보통 가장 큰 덩어리가 부동산이잖아요. 바로 이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 이게 또 세금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크냐면요. 정부가 정한 기준 시가로는 16억짜리 부동산이 전문 감정평가를 받으니까 34억 원이 나왔어요. 2배가 넘게 차이 나죠? 바로 여기서 머리가 아파지는 선택의 순간이 오는 겁니다. 상속재산을 낮게 신고하면 당장 내는 상속세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나중에 그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반대로 높게 신고하면 당장 상속세는 많이 내지만 나중에 팔 때 세금을 아낄 수 있고요.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죠. 그러니까 당장 상속세 적게 내는 게 무조건 이득이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집을 바로 팔 건지 아니면 오래 갖고 있을 건지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꼭 전문가랑 상담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6개월 안에 상속세 말고도 또 뭘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게요. 상속세 신고랑 납부는 기본이고요.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해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고인의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줘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고인의 마지막 소득세로 낸 세금 있죠? 그건 전체 상속재산에서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마감 기한에 맞춰서 모든 서류 작업을 끝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게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요. 상속 과정에서 내렸던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과정은 단순히 업무 처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를 낳는 전략적 결정의 연속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